일론 머스크가 X, 옛날 트위터에 올린 한 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24년 한국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입니다.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예요. 그런데 잠깐, 머스크는 그냥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테슬라 CEO, 스페이스X 창업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가 한가하게 남의 나라 걱정이나 할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미국도 문제고 일본도 심각한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그에게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소멸 1등 국가는 곧 로봇 수요 1등 국가예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걸 팔아치울 최고의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파헤칩니다. 첫째, 머스크의 진짜 의도가 뭔지. 둘째, 당신 통장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 셋째, 인구 소멸 시대의 1%가 되는 탈출 전략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나눔 경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충격적인 진실부터 보시죠. 합계 출산율 0.72명이 뭔지 아십니까? 통계청 용어로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현실로 바꿔볼게요. 오늘 결혼식장 예약한 커플 중 80%는 손주를 못 봅니다. 이게 0.72명의 의미예요.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40년 동안 성실하게 낸 국민연금 받을 확률 50% 이하입니다. 2055년 고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30대, 40대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24만 명입니다. 1970년에는 100만 명 넘었어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매년 중소도시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한 학급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엔 40명 넘게 빽빽했죠. 지금은 평균 20명입니다. 2040년에는 10명도 안 될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과외 교실 수준입니다. 시골 학교는 이미 폐교 속출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출산율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좋은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결과는 2004년 1.26명에서 2024년 0.72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당신도 이미 피해자예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은 계속 오르고, 노후는 불안하고, 이 모든 게 인구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앙이기만 할까요? 여기서 관점을 바꿔볼게요. 인구가 줄어들면 내 연봉이 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노동력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거 맞죠? 203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도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그럼 임금이 오를까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 구하기 힘들면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자동화, AI로 해결하는 거죠. 단순 노동은 이미 기계가 대신하고 있어요. 결국 양극화만 심해집니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는 몸값이 오릅니다. 의사, 변호사, 고급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죠. 반대로 단순 노동자는 로봇한테 일자리 뺏깁니다. 준비한 사람에겐 기회, 안 한 사람에겐 재앙이에요. 사람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소유하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얘기 해드립니다. 먼저 당신 통장을 노리는 도둑부터 알아야 해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당신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이름은 인구 감소입니다. 어떻게 훔쳐갈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2055년 고갈 전망이라고 했죠? 계산해 볼게요. 2024년 현재 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수령자 670만 명, 약 3.3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예요. 2050년에는 가입자 1500만 명, 수령자 1700만 명, 거꾸로 뒤집힙니다. 당신이 65세가 됐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옆집 20대 청년이 당신 연금을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정답은 아무도 안 냅니다. 당신은 버려지는 거예요. 둘째, 부동산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냉정해요. 2040년 가구 수가 지금보다 100만 가구 줄어듭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지방은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경남 창원은 2015년 대비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떨어진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괜찮다고요? 전체 인구 파이가 줄어들면 수도권도 영향받습니다. 셋째, 세금 폭탄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면 세금으로 메워야죠. 복지 비용, 의료비, 연금 적자 누가 낼까요? 결국 그때 일하는 세대가 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자체가 지금의 절반이에요. 이 도둑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만 탈출할 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자녀가 11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그냥 좋아서?
아닙니다. 부자들은 자녀를 자산으로 봅니다. 많을수록 부가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상속세 절감, 가업 승계, 인맥 네트워크 확장, 자녀가 많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해요. 록펠러, 로스차일드 같은 대재벌 가문을 보세요. 다들 자녀가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은 0.72명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부담으로 봅니다. 키우는데 3억, 사교육비 연 1,000만 원 나오면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이게 자본의 격차입니다. 부자들은 인구를 늘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인구 붕괴는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이다. 왜 그럴까요? 그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려는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로 우주 개척을 꿈꾸죠. 인구가 줄어들면 그 꿈도 물거품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보는 그의 시선은 다릅니다. 한국은 그에게 실험실이에요. 인구 소멸 1등 국가, 로봇 수요 1등 국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걸 가장 먼저 팔아치울 시장이 한국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로봇으로 채웁니다. 공장, 물류센터, 식당, 편의점 이미 시작됐어요. 머스크에게 한국의 인구 소멸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는 그냥 당하고 삽니다. 이제 정부 얘기해볼까요? 정부는 지난 20년간 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어디에 썼을까요? 출산 장려금, 육아 수당, 보육시설 확충, 엄청난 돈이죠. 280조면 서울 아파트 100만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 합계 출산율 1.26명, 2024년 0.72명,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280조 쓰고 이 꼴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습니다.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 행정비용으로 샜어요. 실제로 아이 낳을 부부에게 간 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당신 세금으로 공무원 배만 불린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돈만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 잡아줘야죠. 교육비 줄여줘야죠. 일과 육아 양립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돈만으로 안 돼요. 프랑스는 20년 걸려서 출산율을 1.7명에서 2.0명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GDP의 3%에서 4%를 쏟아부으면서 주거, 교육, 노동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한국은 돈만 뿌리고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를 믿지 마세요. 280조 써도 실패한 정부가 앞으로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스스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할까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국 주식 다 팔아야 할까요? 자극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주식을 왜 들고 있나요?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누구입니까? 한국 소비자죠. 내수 시장이 축소되면 기업 실적도 타격받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수 기업들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S&P 500 지수를 보세요.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에서 12%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요. 인구 줄어드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 비유를 해볼게요. 가라앉는 배에 계속 있을 건가요? 아니면 구명보트 타고 탈출할 건가요? 한국 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탈출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세 단계입니다. 첫째, 증권 앱을 설치하세요.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 뭐든 좋습니다. 10분이면 끝나요. 둘째, ISA 계좌를 만드세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셋째, S&P 500 ETF를 자동 적립하세요. 매달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세요.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불리는 겁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받되 투자는 글로벌로 하세요. 이게 탈출 전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실험실로 봅니다. 인구 소멸 1등 국가는 로봇 수요 1등 국가예요. 테슬라 옵티머스를 팔아치울 최고의 시장이 한국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당신 통장을 노립니다. 국민연금 고갈, 부동산 폭락, 세금 폭탄 이미 시작됐어요. 셋째, 정부는 280조 원 써도 실패했습니다.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넷째, 탈출 전략은 글로벌 자산 분산 투자입니다.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불리세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 99%는 이 영상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귀찮은데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러다가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1%가 될 건가요? 99%로 남을 건가요? 오늘부터 세 가지 실천하세요. 첫째, 증권 앱 설치. 지금 당장 앱스토어 들어가서 깔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ISA 계좌 개설. 신분증 준비하고 비대면으로 만드세요. 5분 걸려요. 셋째, S&P 500 ETF 자동 적립. 매달 30만 원이라도 좋으니 자동 이체 설정하세요. 지금 일시 정지하고 해도 됩니다. 이 영상 끄자마자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후에도 안 합니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안 해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의 예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일까요? 현실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나눔경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년 후 준비한 1%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99%는 세금 노예로 살아갑니다. 국민연금 못 받고 집값 떨어지고 세금만 오르는 지옥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인구가 줄어든 대한민국에서 희소 가치를 가진 1%가 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눔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